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용과 직업.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거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인간이 소비하는 대상에는 공기나 햇빛, 공간처럼 공짜로 주어지는 대상도 있지만 식량, 의복, 주택처럼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대상도 있다. 그래요. 필요한 대상도 공짜로 주어지는 것과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게 있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이런 건 공짜로 주어지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왜? 공짜로 주어지니까. 여기서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동원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래요. 동원하는 수단은 비용이 될 수 있겠죠. 우선 생산 목적이 직접 소비하기 위함이며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생산 목적이 직접 소비인데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소비하는 대상이 식량일 수도 있고 의복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다. 만일 작업 도구를 필요로 한다면 일반적이죠. 작업 도구를 대부분 다 사용하죠. 맨손으로 무언가를 제작하진 않죠. 인간은 작업 도구를 얻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그렇죠. 우선 작업 도구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럼 작업 도구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대체로 생산물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 도구의 재료, 그것이 돌이건 철이건 구리이건 주로 자연으로부터 얻는다. 자연의 일부분을 이룬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으로부터 얻는 거죠. 하여간 활동을 통해 작업 도구를 얻으면 작업 도구를 동원하여 그래요. 활동을 통해 의복이나 주택, 식량과 같은 대상을 얻는다. 그렇죠. 작업 도구를 얻는데 활동을 이용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얻는데 작업 도구를 이용한 활동을 이용하죠. 결국 그냥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이 동원됐나요? 동원된 건 두 개밖에 없죠. 자연과 활동. 그런데 의복이나 주택, 식량과 같은 생산물을 이루는 기초자재는 자연에 있다. 즉 인간 작업 도구로 자연을 가공하여 생산물을 얻어 소비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해 동원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활동과 자연 외에는 없다. 그래요. 생산물은 그렇죠. 다 분해하면 결국은 인간의 활동과 자연이 동원된 거죠. 작업 도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죠. 작업 도구를 사용해도 인간이 만든 작업 도구를 사용해도 이 작업 도구는 이런 조건 속에서는 자연 속에서만 구하는 거잖아요. 활동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실상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모두를 직접 만드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쌀을 생산하는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 농기구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장인으로부터 농기구를 얻는다고 가정하자. 그렇죠. 농사 짓는 이들이 농기구를 직접 만들지 않죠. 어느 정도 발전한 사회에서는. 그럼 이러한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즉 농부는 자신이 생산한 쌀과 농기구를 교환을 통해 얻는다고 가정하자. 그렇죠.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죠. 장인은 농기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작업 도구를 직접 만든다고 가정하자. 그래요. 앞에 가정처럼 최초의 장인들은 다 그랬겠죠. 철광석 같은 것도 자기가 직접 구하고 그래요. 그러한 것을 가공하는 도구도 자기가 직접 만들고 또 농기구도 다 직접 해결했겠죠. 장인은 농기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작업 도구를 직접 만든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장인이 농기구를 얻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은 자연과 인간의 활동 외에는 없다. 앞에 농부와 마찬가지죠. 그러한 조건 속에서는. 하지만 농부는 농기구를 얻기 위해 자신이 생산한 쌀을 동원하고 동원하고
농기구를 이용한 활동가 자연을 동원한다. 그래요. 이제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를 이용하죠. 자기가 만들지 않은 농기구를 동원하고, 또 자신이 생산한 쌀을 농기구로 얻는데 동원하죠. 또 이제 농사 짓잖아요. 그럼 농기구를 이용한 활동가 자연을 또 동원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졌죠. 농기구만 교환했을 뿐인데 자신의 생산물과. 그리하여 자신이 소비한 쌀을 얻게 된다. 여기서 공짜가 아닌 것을 찾으면 비용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공짜로 주어진 것과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쌀과 교환한 농기구는 비용인가? 농기구를 얻었어요. 그게 비용이냐는 거예요. 농기구는 사용하지 않아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쌀 대신 농기구가 있으니 아무런 손실이 없다. 비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쌀과 교환된 농기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농기구는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흠것이 되다가 결국 못 쓰게 된다. 그렇죠. 즉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손실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손실이다. 농기구가 아깝다 해서 농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필수적인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일단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농기구가 있는데, 이 농기구는 장인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장인의 활동이 소비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두 가지가 소비된 거죠. 장인의 활동이 소비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농기구가 소비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농기구와 교환된 쌀은 그래요. 농기구를 동원한 농부의 활동에 의해 생산되었으니 농부가 쌀을 얻기 위해 동원한 수단은 장인의 활동, 농부의 활동. 한 가지로 이제 가급적 단순하게 바꾸는 거죠. 장인의 활동, 농부의 활동, 자연이 된다. 장인의 활동으로 생긴 농기구이 더 정확하죠. 자연은 절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장인의 활동, 농부의 활동, 그러니까 장인 활동으로 생긴 농기구로 소비했다는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장인의 활동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장인의 활동이 소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연은 절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장인의 활동, 농부의 활동은 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얻는데 절로 주어지지 않는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비용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데 공짜로 얻을 수 없어요. 공짜가 아니니까 무언가를 지불하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 대가를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비용 중에서도 작업도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작업도구 투입비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비용도 좀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명하게 인식되니까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여간 농부가 농기구를 직접 만들지 않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농기구를 만드는 장인이라는 직업을 생성시키고 그러한 비용은 장인이 소득이 된다. 그렇죠. 이 비용은 뭐냐 도대체? 타인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체의 소득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직접 다 생산하면 비용이 없냐는 거예요. 있죠. 농기구를 만들 때 시간과 결합된 활동이 투입되죠. 다 비용은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뭔가 투입을 하게 되면, 활동을 투입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활동을 투입하게 되면 그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든 타인을 고용해서 하든. 이게 비용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일 농부가 제법 넓은 토지를 얻어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다른 사람
뭐 이 활동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공짜로 일해주면 공짜로 일하려 하지 않고 공짜로 일해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공짜로 일하려 하지 않고 쌀을 주면 일하겠다고 하면 자신이 생산한 쌀을 대가로 주어야 한다. 당연하죠.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면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동원된 대상은 쌀과 교환된 타인의 활동이다. 또 고용할 때 동원된 게 쌀이 있죠. 자기가 생산한. 또 교환된 타인의 활동을 또 이용하죠. 공짜가 아닌 타인의 활동은 공짜가 아닌 고용된 타인의 활동은 비용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비용을 통상 인건비라고 부른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고용주에게는 비용이 되지만 근로자라는 직업을 생성시키고 근로자의 소득이 된다.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타인이나 다른 사업체에 지불되는 비용은 뭐냐?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비용은 이거는 다른 사업체의 소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농부는 장인을 직접 접촉하며 농기구와 쌀을 교환할 수 있다. 그렇죠. 장인이 상점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아니면 상점 일종 상점이죠. 만드는 데서 팔더라도 상점의 기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 접촉하여 농기구와 쌀을 교환할 재간이 없는 경우 그러한 재간이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 구매와 판매를 전담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죠. 큰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고용할 재간이 없다면 다른 사람, 즉 상인의 활동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상인이 소속된 사업체를 또 상업을 전문하는 사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상인이 그러한 활동을 공짜로 제공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쌀을 요구하면 농기구와 교환할 쌀 외에 추가적인 쌀을 상인의 활동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죠. 농기구와 교환할 때 쌀이 필요하죠. 상인이 자신의 활동을 공짜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럼 별도의 쌀을 줘야 되죠. 즉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을 타인이나 다른 사업체에 맡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업무 대행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죠. 맡길 수 없으면 자신이 다 직접 해야 될 일이잖아요. 농기구를 얻기 위해서. 현실의 기업들은 어떨까요? 많이 업무 대행을 많이 시키겠죠. 업무 대행비가 많아요. 커요. 굉장히. 업무 대행비 종류는 다양하다. 만일 먼 곳에 상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는 팔 재간이 없는데 상인이 먼 곳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운송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 운송과 보관이 필요한데 이러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먼 곳에 보내야 되는데 운송수단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또 사람을 고용해서 운송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말을 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니까 또 추가적인 자본이 투입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다 업무 대행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용은 자신의 쌀을 다른 대상과 교환하기 위해 광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요즘 광고도 많이 하죠. 뭐 모든 상품이 그렇진 않지만 이러한 일을 다른 사업체에 맡길 수도 있다. 광고도 뭔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맡길 수가 있잖아요. 광고업체에. 하여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타인이나 다른 사업체에 맡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업무 대행비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업무 대행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맡기는 이에게는 비용이 되지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업을 생성시키고 대행하는 이나 사업체의 소득이 된다. 어떤 기업이 다른 이에게 이제 운송을 부탁해요. 운송업만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있겠죠. 그 비용은 또 그 운송하는 사업체에게 뭐가 되나요?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기업에는 비용인 것이 다른 기업에는 소득이 된다. 어떤 이에게는 비용인 것이 다른 이에게는 소득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토지가 있으면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만 농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농토가 없는 농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농사 지을 기술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 자신의 활동을 판매하여 고용되어 농부는 자신에게 필요한 대상을 얻을 수도 있지만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빌려서 쌀을 농사 짓는 방법과 아니면 고용돼서 농사를 짓는 방법. 물론 농토를 소유하니까 공짜로 농토를 대여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가를 원하면 비용이 발생한다. 그 자기가 자기 농토 아니면 화폐일 수도 있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짜로 맡기는 경우는 예전부터 없었겠죠. 그래서 예전에 소상농도 있었잖아요. 한국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고대 농경국가에서 토지 없는 이들은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일정 부분을 자기가 소유하고 또 일정 부분을 지급했죠. 예전부터 있던 거죠. 화폐라도 마찬가지죠. 사용료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자와 임대료인데 이러한 비용은 모두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입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사용료는 작업수단을 빌리는 이에게 비용이지만 대여자라는 직업을 생성시키고 대여자의 소득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죠. 그 사용료도 고대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한국에서는 화폐가 이제 널리 유통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이자라는 형태의 사용료가, 흔하지 않지만, 그래요. 사용료는 원래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통해 비용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해 보도록 하자. 이야기는 좀 완성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